자, 그러면 뭐 계속 들어보고 계실 텐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부터는 오늘부터라기보다는 그냥 오늘이죠.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뒤로 가면 아마 오후부터는 뭐 알면 좋고 몰라도 뭐 괜찮은 뭐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오전에는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좀 알고 있으면 좋은 부분입니다.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볼티지 소스와 커런트 소스. 볼티지 소스와 커런트 소스는 뭐 다 알고 계시듯이 전류가 얼마가 필요하든 간에 일정한 전압을 내주는 게 볼티지 소스고, 볼티지가 뭐든 간에 그 똑같은 전류를 꾸준히 흘릴 수 있는 게 커런트 소스죠. 이 얘기를 왜 지금 피드백에서 시작하냐면, 피드백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반드시 어, 빼기가 있고, 더하기 빼기, 인풋, 아웃풋 이런 게 있는데, 이 인풋은 전압일 수도 있고 전류일 수도 있고, 요 아웃풋도 전압일 수도 있고 전류일 수도 있고, 이 아웃풋이 전압이면 이 인풋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전압,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아웃풋이 뭐가 되든 간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웃풋이 전압이라면 이게 볼티지 소스처럼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인풋 디펜던트 소스. 아웃풋이 전류라면 인풋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 그러니까 이게 볼티지 소스와 커런트 소스의 어, 바람직한 특성이라면, 이 피드백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더 바람직한 특성으로 갑니다. 즉, 더 볼티지 소스처럼, 더 커런트 소스처럼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 바람직하다는 게 뭐냐면 이제 인풋 저항과 출력 저항인데, 이게 볼티지 투 볼티지 앰플리파이어, 볼티지 투 커런트 앰플리파이어, 커런트를 전압으로, 전류를 전류로, 네 가지죠. 그러면 입력 입장에서는 인풋 임피던스는 만약에 입력이 전압이라면 어쨌든 전압이건 전류건 최대한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게 가장 최고의 덕목이기 때문에, 인풋을 최대로 잘 받아들이려면 오픈이죠, 오픈. 이쪽이 오픈이면 그냥 그대로 이 전압이건 그대로 보이니까. 그래서 전압이 인풋일 때는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좋다, 무한대. 전류가 인풋일 때는 그 전류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임피던스 0인 게 좋죠. 0이면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니까. 출력 저항 입장에서는 만약에 전압이면 볼티지 소스처럼 돼야 되니까 저항이 0이면 좋다, 0. 커런트가 출력이면은 커런트 소스처럼 되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무한대가 제일 좋다. 피드백에서 이거를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이렇게 되도록 됩니다. 피드백에 의해서 인풋 저항이 전압일 때는 더 커지고, 전압일 때는 더 작아지고, 아웃풋이 전류면은 이제 더 작아지고, 아웃풋이 전류면 더 커지고, 이렇게 저절로 돼요. 자, 피드백 회로를 이해하는 단계.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 피드백 뭐 타입이 뭐 이것저것 뭐 시리즈 션트 시리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루프가
있고 그 루프가 네거티브 피드백이 돼 있는지 체크하는 거. 네거티브 피드백이 돼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걸 이제 빨리 알아내야 돼. 왜냐면 페러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걸 또 금방 체크해내는 게 왜 그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니니까 페러가 복잡하면. 그리고 그 루프 게인 이거는 이제 한 바퀴 돌아오는 거죠. 어느 지점에서 그 루프의 어느 노드에서 시작을 해서 뭐 신호가 들어가면 그 점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 피드백은 그게 뻥튀기가 돼가지고 돌아온다. 네거티브로. 이제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이 되면 이제 그러면 마지막 단계는 제일 쉽습니다. 출력은 인풋이 거의 없도록 저절로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출력은 y 요거는 어떻게 정해지냐? 인풋이 거의 없도록 인풋이 요걸 말하는 건데 거의 없으려면 요 두 놈이 똑같아야 거의 없는 거니까 인풋이 거의 없게 되도록 출력이 알아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요 3번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요 아웃풋이 인풋에 의해서 그렇죠? 인풋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당연히 원래 뭐 모든 게 다 그럴 텐데 더 이제 정확하게 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그래서 출력이 전류 또는 전압일 텐데 이 출력단의 전류 또는 전압이 입력의 함수로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저절로 된다. 이 고정이라는 게 아까 이 얘기 거죠. 아웃풋장이 전류냐 전압이냐에 따라서 고정되려면 이게 아웃풋장 0이어야 여기에 로드가 뭐가 달렸든 간에 마음껏 드라이빙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또 뭐 들락날락 전압이 뭐든 간에 일정한 전류가 빠져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 그래서 피드백을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생긴 거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어쨌든 여기 이제 에러를 이제 찾아내야 되고 입력이 들어가면 그 입력이 요 밑에 게 요걸 따라가요. 알아서 따라가. 그죠? 알아서 따라가는 게 요거 게인이 크면 한 바퀴 돌아오는 루프 게인이 크면 여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렇죠? 조금이라도 난 제로 시그널이 있으면 여기가 한 바퀴 돌아서 여기가 굉장히 큰 거 아니면 아래 뭐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저절로 된다고 그러죠. 얘가 저절로 된다는 얘기는 얘가 VS가 되도록 저절로 돼요. 그래서 이 출력을 그렇게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 자, 이거를 수식을 써보면 인풋 분의 아웃풋은 아웃풋 나누기 인풋 이거는 1 분모에 1 더하기 1로 시작해요. 1 더하기 이거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게 A, B, C, D 그리고 입력에서 출력까지 라인을 쫙 그어가지고 겹치는 거 A하고 B네요. 이렇게 해도 된다. 만약에 이게 출력이면 그러면 1 더하기 마찬가지로 A, B, C, D 그다음에 여기까지 쫙 가면은 A만 있네요. 이렇게 여기가 아웃풋일 때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아웃풋일 때는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가 아웃풋일 때는 이제 C가 하나 더 붙었겠죠. 여기가 아웃풋이면 A, B, C, D가 위에 다 있겠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로는 지금 똑같아요. 그렇죠. 회로는 똑같고 어디서 아웃풋을 빼느냐 차이만 봤는데 그걸 봤더니 안 변하는 곳이 있고
이 수식에 이걸 빼면 A, B, C니까 안 변하는 곳이 있고 분자, 아니 분모. 변하는 곳이 있다. 분자. 이걸 보면은 이게 좀 확연히 알 수 있겠죠. 이 시스템은 똑같아요. 다. 그렇죠? 어디서 출력을 보느냐의 차이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입장을 보면 피드백은 항상 스테빌리티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시스템이 얼마나 스테이블하냐, 얼마나 스테이블하냐 입장에서는 이것이 출력일 때나 이것이 출력일 때나 이것이 출력일 때나 이것이 출력일 때나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회로가 똑같으니까. 모든 요 놈들이 스테이블리티는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회로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게 뭐죠? 요 분모입니다. 분모. 그러니까 스테이블리티를 체크하는 건 분모만 보면 돼요. 분모. 분자는 다 틀리죠. 분자가 요거는 X이 인풋분의 출력이 무슨 로우 패스 특성을 갖는지 하이 패스 특성을 갖는지 뭐 이런 거만 이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분모가 중요하다. 스테이빌리티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금방 알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요거가 unstable 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A, B, C, D.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면 unstable 해지겠죠. A, B, C, D가 마이너스 1이 되면 unstable 해지겠죠. 또는 이거의 분모가 0이 되면 unstable겠죠. 0이 되면. 이게 뭔지 뭐 어떤 복잡한 수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0이면 unstable. 그거나 그때 그 얘기나 A, B, C, D가 마이너스 1이나 같은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A, B, C, D가 마이너스 1과 얼마나 다른가 이걸 보는 게 페이즈 마진이었어요. 페이즈 마진.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180도 쉬프트 된 거니까 지금 180도 쉬프트 된 포인트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뭐가? A, B, C, D가. 그러니까 오픈 루프 게인. 이거 딱 끊고 여기서 입력 주고 여기서 출력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픈 루프. 루프를 오픈하고 보는 한 바퀴 돌아오는 거고 여기까지. 그거가 마이너스 1과 이래서 얼마나 다른가. 그거가 이제 페이즈 마진으로 우리가 보는 거고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으로. 클로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이 있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분모가 0이 아니면 된다. 0에서 얼마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보면 된다. 이거 뭐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주어진 게 뭐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이 OPM프로 우리가 이제 OPM프를 설계를 했어요. OPM프를 설계를 해서 피드백을 하면 뭐 두 가지를 여기에 이제 그냥 아웃풋을 입력으로 넣었을 때 아웃풋을 뭐 어떤 이렇게 아웃풋에 어떤 포션을 인풋으로 넣었을 때 일반적으로 베타는 1보다 작아요. 피드백을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대로 하는 거니까 요 일이 가장 큰 거예요. 베타는 1보다 작다. 자, 그러면 스테이블리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그 전에 이거를 우리가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 그러니까 이 OPM프 자체 이 HJ 오메가의 OPM프 자체 설계할 때 뭐 열심히 이런 거 보니까 개인 매그니튜드 리스판스하고 페이즈 리스판스 이런 거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클로즈 루프로 하면 자 이렇게 피드백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인풋 분의 아웃풋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왜냐면 이거 1 더하기 한 바퀴 도는 건 이제 그대로고 분의 쭉 이으면 이거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요 비교를 요 2하고 요하고 비교를 해요. 분모를 비교를 해가지고 얘가 크다 1보다 훨씬 크다 그러면 1을 무시하면 되겠죠. 무시 그러면 1이 되겠네. 그렇죠. 만약에 이게 개인이 클 때는 HJ 오메가 클 때는 만약에 이걸 비교했더니 1이 크더라.
그럼 얘를 무시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h가 되겠네. hj 오메가. 그래서 그려놓은 게 지금 빨간 점선이에요. hj 오메가 1하고 비교해서 이게 1이니까 1보다 한참 위에 있을 때는 그냥 1이고 1이고 그냥 1. 1보다 작은 게 요 밑에 요거 작아지니까 작을 때는 원래 거와 따라간다 이렇게. 그래서 클로즈 루프 트랜스 펑션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인풋분의 출력, 인풋분의 아웃풋은 이렇게 생겼다. 오픈 루프 트랜스 펑션은 이제 이거고, 이제 오픈 루프 트랜스 펑션으로 페이즈 마진을 구하는 거예요. 클로즈 루프 트랜스 펑션으로 페이즈 마진 구하는 거 아니죠. 클로즈 루프 트랜스 펑션은 분모가 0이 아닌 거를 보여야 되는 거고, 오픈 루프는 이제 마이너스 1하고 얼마나 다르냐를 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0dB 게인은 1이고 180도 여기가 요 놈이 180도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페이즈 마진. 자, 그럼 여기에 베타가 들어있으면 피드백 팩터. 이거 마찬가지죠. 베타가 들어있으면 1하고 얘하고 비교한다. 즉 뭐냐면은 J 오메가하고 베타분의 1하고 비교한다. 이놈하고 비교해가지고 얘가 크냐 얘가 크냐를 보고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HJ 오메가는 여기 원래 있으니까 이거 똑같으니까 이거 오펜프 같은 오펜프 HJ 오메가가 베타분의 1보다 클 때, 자 베타는 1보다 작으니까 베타분의 1은 1보다 크겠죠. 그래서 0dB보다 위에 있어요. 베타분의 1은. 베타가 1이면은 이제 원래 0dB 요 라인. 베타가 2분의 1이면 여기가 이제 베타분의 1이 2니까 2란 얘기는 6dB에 6dB. 2배 6dB죠. 2배. 4하면은 12dB가 되겠네요. 2배 2배. 자, 이렇게 0dB 이렇게 떠 있는 거고 그걸 해가지고 어떤 게 크냐에 따라서 제 H가 크면은 그걸 그냥 그대로 따르고 그다음에 비교해서 얘가 얘가 크면은 얘를 날려버리면 그러니까 이거 비교해서 요거를 자 이거를 날려버리면 H가 되고 이걸 날려버리면 이제 베타분의 1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베타분의 1이냐 요 원래 요 커브냐 이렇게 해서 그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요 그림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이거의 스테빌리티는 뭐죠? 스테빌리티는 분모가 0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가 스테빌리티니까 HJ 오메가가 베타분의 1,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베타분의 1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봐야겠죠. 페이즈 마진이 HJ 오메가가 마이너스 1하고 비교하는 게 페이즈 마진이고 이놈은 마이너스 베타분의 1하고 비교하는 게 페이즈 마진입니다. 페이즈 마진이 항상 180도 0dB 크로스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거를 뭘로 하냐에 따라서 페이즈 마진에 그게 틀려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여기가 페이즈 마진이고 왼쪽 거는 베타를 넣으면 페이즈 마진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여기. 베타가 2분의 1이면 여기고 베타가 4분의 1이면 여기고 페이지 마진이 점점 커지네. 베타가 작아질수록 페이지 마진이 점점 커지고 베타가 아주 작다. 베타 0이다. 그럼 오픈 루프죠. 아예 안 쓰는 거 똑같은 거니까. 페이지 마진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스테이블하니까. 자, 그래서 이 베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겠죠, 쉽게. 우리가 전체 인풋에서 아웃풋까지 가는 전체 게인을 키울수록 페이즈 마진은 커지는데 3dB 밴드위스는 클로즈 루프의 3dB 밴드위스는 여기서 이렇게 줄어. 3dB 밴드위스 왜 줄죠?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OPM프를 설계를 우리가 해서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을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자, 요 면적이 중요하다. 이 면적이 스피드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요걸 말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서 결정된 요 라인 피드백 하기 전에 오픈 루프, 오펜프 저거를 바깥으로 못 나가요. 이 빨간 선들이 못 나가게 이렇게 클로즈 루프는 어쨌든 얘가 제한입니다. 제한. 요 바깥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밴드위스는 이걸로 결정이 되고 4분의 1일 때는 2분의 1일 때는 이걸로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뭐 이건 똑같은 얘기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자, 피드백 타입이라고 뭐 골치 아픈데 뭐 여러분 뭐 정신없을 거예요. 옛날에 뭐 배울 때 이게 뭔지 뭐 그냥 그냥 막 풀었는데 그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왜 그런지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는 걸로 합시다. 피드백 타입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는 입력과 출력이 전압이냐 전류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풋 저항과 출력 저항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데 이 피드백에 의해서 원래 것 대비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여기 보면 항상 요놈이 있어야 되고 피드백에는 여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가는 게 있어야겠죠. 출력을 이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이 이 부분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의해서 요 이름이 지어졌어요. 이름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순전히 생긴 모양으로 그래서 전압을 어쨌든 이게 빼기가 있어요. 빼기가 있어야 되고 따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빼기하고 따가는 거 그러니까 전압을 빼려면은 여러분 이거 소리 이뭐 공사하는 소리 지금 들리나요? 이거 시끄럽게? 이거 여러분도 들리죠 이거? 음, 이게 지금 여기 이 건물에 공사를 하는 바람에 괜찮아요? 다행이네. 자, 음. 여기서 이제 자 전압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다 전압을 걸어줄 거 아니에요 전압을. 근데 전압이 빠져야 되거든. 빼기가 되려면은 원래 여기 이제 VX라는 놈을 걸어주면은 VX가 다 빠지고 실제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조금밖에. 그런 거를 여기다 만들어야 되니까 VX를 걸어주면은 다 빠져버리고 조금만 들어가게 조금만 이렇게 들어가게 VX를 내가 걸어줬는데 여기다가 VX를 걸어줬는데 실제로 여기는 거의 0이 걸리게 거의 0이 걸리게 그러면 이제 여기가 VX인 거지 거의. 이렇게 넘어오는 게 베타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 볼테이지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볼테이지 두 개가 직렬로 연결돼 있네 직렬로. 그래서 시리즈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순전히 생긴 것 때문에. 그래서 인풋이 전압이면 전압을 빼는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압을 빼는 걸 만들려다 보니까 직렬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전류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류가 이쪽으로 어쨌든 입력을 되게 작게 만드는 거잖아요. 피드백에서 요 입력을 되게 작게 만드는 거예요. 전압은 전압을 되게 작게 만드는 거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 전류를 되게 작게 들어가게 만든다는 얘기는 다 빼버려야겠지 이쪽으로 싹. 이 전류가 다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같은 노드에 연결이 되어 있나요? 인풋 이 노드 같이 그대로. 그 션트라고 그래서 션트라고 이렇게 생긴 게 션트로 생겼어요. 이 전류 인풋이. 여기가 출력이 나오는데 전압을 그 전압이 이렇게 따가면 되니까 전압을.
그냥 전압 샘플링을 하면 되니까 요 그냥 딱 바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전압을 가져가려면. 그래서 션트처럼 생겼고 전압이 출력이면 그냥 그대로 붙어 있으니까 전류가 뭐 이렇게 자 전류가 흘러야 된다. 전류가 어디로 뭐 전류를 어떻게 표시하나? 전류 이렇게 뭐 그라운드로 이렇게 요 전류 그런데 여기도 근데 이놈이 전류를 따다가야 되거든요. 이게 샘플링을 전류가 따가 되니까 이 전류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이 전류 똑같은 전류 이렇게 흘러가야 되니까 이렇게 똑같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니까 직렬로 연결이 됐어요. 직렬로. 그래서 그래야 같은 전류가 두 개가 직렬해야 전류가 이렇게 같은 게 그렇지. 그래서 직렬로 돼 있기 때문에 시리즈가 된다. 전류. 그래서 순전히 생긴 것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런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부르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인풋 저항과 출력 저항을 보면 인풋 저항 지워버렸네. 전압을. 그러니까 전압 입력이면 그 전압 입력이 다 다른 데 걸리고 실제로 여기에는 전압 입력이 잘 안 걸리죠. 여기 전압이 잘 안 걸려. 전압을 많이 걸어줘도 정말 전압을 엄청나게 큰 거를 걸어줘도 실제로 들어간 거는 거의 조금밖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 앰프 입장에서는 자 아까 여기 그 인풋으로 이렇게 해서 전압을 이렇게 뺐는데 이 전압이 다 여기 걸려가지고 여기는 거의 안 걸립니다. 여기를 아무리 키워도 그냥 얘가 커져버리고 얘는 이제 조금밖에 안 걸려 있어요. 이만큼은. 그래서 인풋 전류를 보면 이게 전압이 밑에 이 전압이 거의 같이 돼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그 인풋 저항을 이렇게 보면 이게 아무리 커져도 인풋 전류가 변하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전압 차이가 변하지가 않으니까. 전압을 막 올려도 막 차이를 내도 얘가 같이 차이가 나고 실제로 여기는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전류가 변화가 없어요. 전류가 인풋 전압을 키워도. 그래서 인풋 저항이 크다. 전류의 변화가 없어요. 인풋 저항이 커요. V는 전류가 가면 다 전류가 새버리니까 아무리 전류를 넣어줘도 다 새버리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들어가니까 전류가 인풋 저항이 스몰. 그다음 출력 저항은 어떤 특정한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이 전압 만들기 혹시 이 전압이 아니면 그 되게 하려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이 전압을 다시 만들어 주거든요. 완전히 인풋 디펜던트하게. 그래서 어, 여기서 전류를 많이 빼가지고 전압을 떨어뜨리려고 전류를 많이 빼가도 다시 채워준다. 요 안에서 그 에러가 좀 나면 얘가 다시 필요한 전류를 다 줘요. 전압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웃풋 저항이 작다. 전압은 전류는 커런 소스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웃풋 저항이 크다. 커져. 이게 커지는 게 얼마만큼 커지느냐? 원래 원래 자신에 있는 거, 자신 거, 마치 밀러캡 같은 거. 우리 밀러캡 어떻게 했죠? 밀러캡 1. 자기 자신에다가 한 바퀴 돌아오는 거. 왜냐면 네거티브 게인이 자기 자신을 이만큼 하려면은 이만큼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것도 밀러캡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 더하기 한 바퀴 돌아오는 게 A 곱하기 베타니까 이게 한 바퀴 요만큼 돼 있으니까 요만큼이 증가합니다. 증가. 요 배로 요만큼 배로 증가해요. 밀러캡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증가한다. 많이 증가하죠. A가 크면 진짜 많이 커지겠죠. 자, 피드백을 우리가 해석하는 이제 복잡한데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복잡한 이유가 요놈 때문에 복잡하다. 요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피드백이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복잡할 이유가 없는 게 이 A라는 놈은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서 출력이 이렇게 나가는 거고, B라는 놈은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면 출력이 이렇게 나오고 예쁘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는 인풋이 들어오면 출력이 이렇게 나가는 걸로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B라는 놈은 인풋이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온다. 얘가 앰프가 아니에요. 얘가 베타가 앰프가 아니에요. A는 앰프인데. 그래서 보통 A는 액티브 회로, 그러니까 OP-앰프 뭐 이런 거예요. 개인 앰프로 설계를 해서 방향성이 있다. 방향성이 유니디렉셔널. 하지만 B는 요 Y의 일부를 따가는 거기 때문에 대충 뭐 저항 디바이딩이나 뭐 이런 식으로 따가기 때문에, 저항 디바이딩 따가면은 얘가 입력을 쓰고 얘가 입력을 쓰고 그 구분이 없잖아요. 구분이. 그래서 이게 바이 디렉셔널이기 때문에 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예쁘게 얘기를 못 해요. 이제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데 예쁘게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방향이 이러기도 가고 저러기도 가니까 지금 영향이 양쪽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피드백 어널리시스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막 공부 뭐 배우고 뭐 이런 게 정확한 게 아니고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A 요 위에다가는 요 B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A로 환산해서 다 올려요. A. 그러니까 이제 A가 아니고 다른 A가 되겠지. 다른 A 프라임이라는 게 잡동사니를 다 올리고, B라는 놈은 뭐냐면 아주 B를 예쁘게 만드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인풋이 딱 들어가면 이 인풋에 의해서 인풋이 딱 들어가 전압이면 전압이 이렇게 전압 V 아웃풋이면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VO 곱하기 뭐 어떤 베타로 해서 딱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딱 요것만 하게 되거든요.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이러면 딱 유니 디렉셔널이죠. 그렇죠? 나머지 잡동사니 온갖 잡동사니들은 다 요렇게 쑥 다 위로 올려 여기서 다 올려버리고 이걸 이제 새로운 A 프라임으로 디파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수식들을 그냥 사용한다. 이런 수식들 클로즈 루프 게인은 오픈 루프 뭐 이런 거 요 수식 그다음에 아웃풋 저항은 인풋 저항을 구한 다음에 요 배만큼 또는 배만큼 줄거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지금까지 요 사용한 거를 우리가 알았던 거를 이용한다. 그 작업을 한 후에.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요거죠. 이제 B에 대해서 할 건데 이제 B뿐만 아니라 사실 A도 마찬가지예요. A거나 B거나 지금 일반적으로 투 포트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뭐 이거 다 이거는 노턴 태분한 등가 회로 우리가 아무거나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류원, 전압원 다 왔다 갔다 해요. 서로. 전류원은 전류원이고 전압원은 전압원이다. 뭐. 그거를 저항 하나만 있으면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포트가 이제 투 포트 이쪽 양쪽에 투 포트가 있으면 예를 들면 요놈을 그러니까 이쪽의 영향 왼쪽의 영향이 이제 오른쪽으로 전달되는 디펜던트 소스고 오른쪽의 영향이 왼쪽으로 전달되는 디펜던트 소스.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회로이론 시간에 배웠던 걸로 이제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전압 소스와 저항 또는 전류 소스 저항으로 양쪽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조합이 이거 얘들끼리 저거 이렇게 뭐 조합은 뭐 다 아무거나 다 돼요. 예를 들면 OP앰프는 우리가 어떻게 모델하느냐 일반적으로 볼티지 인풋에 볼테이지 출력을 나오는 OP앰프는 이렇게 모델링하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커런 소스로 해도 돼. GM으로 해가지고 이걸 커런 소스로 바꿔서 해도 돼요. 저항 이렇게 될래요. 이렇게. 어쨌든 다 그냥 가능하다. 뭐든지 가능하다.
자, 근데 이 오펜프는 요거는 액티브, 그러니까 인풋이 들어가면은 요 인풋에 의해서 출력이 바뀐다. 요 방향만 모델링이 되고 요 방향은 모델링이 안 돼 있다. 왜냐하면 OPM프는 이게 안 되니까. 왜냐면 게이트가 입력이 게이트로 들어가잖아요. 게이트. 이쪽으로 입력이 들어가죠. 출력은 저 어디서 나오고 출력이 바꾼다고 입력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이게 지금 이 게이트 때문에 그래요. 게이트는 이렇게 가는데 뒤로 나누니까. 그래서 이런 액티브 형태의 앰프를 만들면 아주 우리가 바라던 대로 한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A 여기서 A처럼 이렇게 유니디렉셔널하게 나와요. B도 그러면 좋겠는데 B는 그렇지가 않다. B가 그랬으면은 여러분이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B는 그렇지 않다. 자, B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 이제 얘입니다. 얘. 그냥 얘니까 양쪽에 저항 이렇게 세 개. 이렇게 T자형으로 생기는 거 이따 치고 이쪽이 이제 전압이 연결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피드백 이렇게 있는데 요거 요렇게 연결했대. 요렇게 이렇게. 전압이 연결돼 있는. 그다음에 이제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지금 방향이 이건지 모르잖아요. 이거 다 있잖아요. 이거는 앰프가 아니잖아. 액티브 회로가 아니에요. 어쨌든 요거 부분을 보면은 요거를 노턴 이퀴벌런트 회로와 테브란 이퀴벌런트 회로를 하면은 테브란이 이렇게 되고 노턴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쪽에 전압을 따온 거예요. 전압을 따왔는데 전압을 따와서 이쪽에는 어떻게 붙는가? 요게 이쪽으로 가면은 얘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요거 아니면 요걸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입력이 볼테이지였다. 그러면 위에 모델을 우리가 가져가면 되고, 왜냐면 이게 볼테이지였으니까. 위쪽이 커런트였다. 그러면 이제 아래 모델을 이제 가져가면 됩니다. 인풋 쪽이 뭐냐에 따라서. 자, 이거는 이제 한 가지 경우예요. 출력이 전압일 경우. 그러니까 여기가 V2, V였을 경우, 이쪽이 V였을 경우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둘 중에 뭘로 쓰느냐? 입력이 볼티지냐 커런트냐에 따라서 요거 아니면 요걸로 쓴다. 입력이 볼티지냐 커런트냐에 따른다는 얘기는 입력이 시리즈냐 그럼 볼티지라는 뜻이고 입력이 션트냐 커런트라는 뜻입니다. 이 커넥션 보고 이것이 연결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고 그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시리즈인지 션트인지 그거에 따라서 둘 중에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면 그러니까 여기 볼테이지일 때 선택하는 게 두 가지가 있고 전류일 자 여기 V가 아니고 I2 자 I면 이제 여기 I2니까 이에도 이제 뭐가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얘하고 틀리게 나오겠지. 이 전류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틀리게 나오죠. 그거가 되는데 그거 먼저 말하면 그게 이제 네 가지 경우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아까 방금 전에 말한 거 이렇게 T자형 네트워크가 있다 치면 우리가 여기 이쪽에 따오는 게 V였다. V를 따왔다. 그러면 아까 보여준 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지. 요 경우와 입력이 볼테이지일 때, 입력이 전류일 때,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입력 쪽에 붙는 거고, 요쪽이 전류였다. 전류를 우리가 샘플링을 했다. 출력해서 전류를 샘플링했다. 그럼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이 회로와 이 회로 두 가지가 돼요. 전압이 입력 쪽에서 빠질 때, 전류가 입력 쪽에서 빠질 때 요거 아니면 요걸로 한다. 이제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요 저항값, 요 저항값 똑같다. 요 저항값, 요 저항값 이게 똑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서 우리가 저 볼테이지를 샘플링 한다. 볼테이지를 샘플링 한다면은 인풋 쪽에 전압으로 붙든지 전류로 붙든지 상관없이 똑같은 저항이 어쨌든 저 이쪽에 이제 달라붙게 되는데 A 프라임에 달라붙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이제 그 이 값을 어떻게 구해줘 보면은 RA 더하기 R0 RB 평렬이다. 그러니까 요 놈을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은 요게 그렇게 되겠죠. 이 두 놈을 정렬로 연결하고 이게 직렬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볼테이지를 샘플링 할 때는 아웃풋에서 볼테이지 샘플링 할 때는 그 노드를 그냥 그라운드로 보면은 이 저항값이 그냥 나온다. 커런트를 샘플링 할 때는 RA 더하기 R0네. RA 더하기 R0. 요 저항이네요. 커런트 샘플링 할 때는 이걸 끊어버리면 되네. 끊어버리면 오픈하고 놔두면은 여기 그라운드까지 입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돌아가면 그 저항들이 뭘 하는 거냐? 이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A하고 B가 베타가 있었는데 A 프라임으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A 프라임. A 프라임 뭐냐면 여기 들어있는 잡동사니들을 다 위로 올리는 거예요. 다 위로.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잡동사니라고 하는 게 저항입니다. 저항.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하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자, 이 경우는 이제 볼티지 투 볼티지 앰플리파이어니까 볼티지니까 여기 소스 이쪽이 소스고 두 개 직렬로 연결이 돼 있고 볼테지를 따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따왔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여기 보면 이제 R1 볼테지를 따와 이제 R1과 R2가 이렇게 있고 일반적인 걸 이제 투포트를 내가 그렸어요 이렇게. 투포트를 그렸는데 또 위에 거는 투포트로 그렸지만 디펜던트 소스가 하나밖에 없고 아래쪽은 이게 바이디렉셔널이니까 사실 다 양쪽에 다 있는 거예요. 이쪽의 영향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의 영향이 이쪽으로 가니까 다 있는 건데 어쨌든 요거를 잘 보면은 R1이 여기 있는 저항이 요렇게 움직이면 여기로 들어가죠.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들어가면 쉬프트하면 R2도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잖아요.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R2를 올릴 때 어떻게 올렸냐면 R2 요거를 이렇게 얘가 같이 올렸어. 같이 잘 올리면 이게 똑같은 회로예요. 지금 똑같은 회로. 잘 올리면 그림을 잘 이렇게 조작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점선 안에 잡동사니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죠. 요 아래 점선은 딱 디펜던트 소스 하나만 딱 들어있죠. 샘플링된 전압에. 이렇게 하면 해가지고 해석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놈이 이제 A 프라임이 되고 요거 이제 베타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했던 이제 공식 1 더하기 A 베타 A 프라임 베타분의 뭐 A 프라임 인풋 창은 이제 직렬이니까 1 더하기 A 프라임 베타 아웃풋 장은 R 아웃풋 1 더하기 A 프라임 베타만큼 줄고 뭐 이렇게 이 공식을 쓰려고 이 공식 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요. 자 여기서 정말 아주 디펜던트 소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도 같이 올렸단 말이에요. 위에 이렇게 그래놓고 쿨하게 없애버립니다. 쿨하게 여기서 이거 없앤 것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대충 한다는 뜻이에요. 없애면 이거 함부로 막 없애기가 그런데 그냥 없애버렸어요. 뭐 이 영향이 뭐 이거 영향보다 작다 뭐 이래가지고 없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다. 이 피드백 어널리시스를 푼 게 왜 이렇게 다르게 회로를 다 풀어헤쳐서 풀어본 거하고 피드백 어널리시스 하면 왜 답이 다르게 나올까요? 답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없애버렸으니까. 대충 구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볼테지 투 볼테지 앰플리파이어의 볼테지 투 볼테지라는 얘기는 이제 시리즈. 볼테지는 이제 시리즈고 이쪽 아웃풋은 볼테지가 션트니까 시리즈 션트.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이제 R1과 R2라는 놈을 위에다 올린 거잖아요. R1과 R2 위에다 올린 거죠. 위에다 올린 거를 어떻게 올리느냐가 이거예요. 올린다는 거가 사실 우리가 회로를 보면
회로는 이렇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거 올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지 않죠. 그래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 뜻입니다. 여기 노드를 그라운드로 만들거나 여기 노드를 끊는 거나 그게 올린다는 뜻이에요. 올라가 있는 거. 이따 이제 예제를 한번 보죠. 자, 그 전에 션트 시리즈를 먼저 보면 하나의 다른 예죠. 전류 쪽. 전류원을 또 빼려면 이제 이렇게 빠지니까 전류는 이게 션트죠. 전류 션트 인풋이. 그냥 시리즈 이 시리즈로 연결된 전류. 이거 전류가 같은 전류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기 전류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전류를 가져가지고 이제 시리즈로 모델링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잘 움직이면 밑에 거 잘 움직이면 R1과 R2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밑에는 예쁘게 만들고 잡동사니들은 위로 올린다. 이것도 이제 안에 넣어버리고. 그래서 잡동사니 올리는 거 뭐 이런 거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어떻게 올리느냐. 이건 한번 여러분이 차근차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보죠. 이거는 입력이 입력이 전압이네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입력이 전압인 게 아니고 커넥션이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 이거는 전압이니까 입력이 전압이니까 시리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요거는 언제든지 이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류관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가 전화번호니까 시리즈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게 시리즈 그냥 모양만 보면 모양 이렇게 모양 입력이 여기 들어가고 그 입력이 피드백에 의해서 똑같은 입력이 나와서 거의 빠져버리니까 입력이 빠져버리니까 직렬로 이 전압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이 돼가지고 실제로 들어가면 조금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시리즈입니다. 그다음에 아웃풋의 일부를 이제 따가게 되니까 R2, R1으로 션트죠. 션트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시리즈 션트 피드백을 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자 시리즈 션트 피드백 여기가 이 볼티지 앰플리파이어 뭐냐 앞단에서 볼티지를 따다가 그 다음에 볼티지 서브트랙터 요 경우네 첫 번째 경우 볼티지를 따다가 볼티지 서브트랙터 하니까 요게 되겠네요. 요 놈을 이제 그라운드로 넣는 거죠. 그라운드. 그러니까 볼티지 따갔으니까 이걸 그라운드로 놔야 돼. 그러면은 R1, R2가 병렬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R1 병렬로 이렇게 물리고 이게 잡동산이 위로 올린 거예요. 지금 이쪽에 위로 올리고 저쪽에 출력 쪽에다 올리는 거. 출력 쪽에다 올리는 거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하나의 얘가 볼테지 저쪽에서 볼테지를 따다가 이쪽에다가 볼테지를 올린 거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션트로 따다가 션트 샘플링을 했을 때 션트를 샘플링 했을 때 그라운드로 놓은 거니까 즉 션트로 샘플링 했을 때 그라운드로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리즈로 이쪽 방향으로 샘플링 한다고 가정하면 왜냐면 이건 양방향이니까 시리즈면은 요놈은 오픈을 해야겠죠. 시리즈는 오픈. 그러면은 이제 R1, R2 직렬이니까 이렇게 직렬로 붙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잡동사니 위로 올린 게 이런 식으로 잡동사니를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올리면은 남은 거는 이제 요건 예쁘게 그냥 우리가 표시하면 돼요. 이렇게. 볼티지를 아웃풋 전압의 일부가 인풋에 빠진다. 이거는 이제 회로가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드백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지금. 이 값은 어떻게 되죠? 이 값이다 이거. R1 더하기 R2.
자, 이 모양을 보고 시리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션트네요. 모양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모양. 연결 모양. 자, 그러면 이 R1, R2가 아웃풋을 따다가, 그렇죠? 이 아웃풋을 따다가 이쪽에 전압으로 이제 피드백을 한 거니까 시리즈면은 시리즈 션트 요 경우 어떻게 하냐면 시리즈로 샘플링한 경우는 오프닝 the sampling node, 션트 샘플링 할 때는 shunting the sampling node to zero.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항이 나와요. 그러면 시리즈일 경우는 요 시리즈인 경우 오픈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래 오픈했고 놔두면 돼요. 놔두면 그러면 잡동사니가 올라간 거예요. 놔두면 R1, R2가 직렬로 연결된 게 여기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R1, R2 직렬로 연결된 게 이제 보이는 거고, 션트가 되어 있는 션트 샘플링한 거 쪽은 션팅 더 샘플링 투 그라운드. 션트된 거를 이제 그라운드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R1, R2 병렬로 된 게 이제 이쪽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R1, R2의 영향을 이 R1, R2 이 베타 쪽, 이쪽 파트, 피드백 팩터 쪽의 영향을 이 OP앰프 회로의 입력 쪽에도 영향을 넣어야 되고 아웃풋 쪽에도 영향을 넣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R1, R2 여기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이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위아래로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직렬이 된다. 이건 직렬이 되고 병렬이 되고. 자,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빨간색으로 괜히 비춰진 게 아니겠지. 빨간 게. 그래서 이쪽을 샘플링 해가지고 그 결과를 상대편에다가 그 영향을 넣을 때 어떻게 되냐. 션트로 샘플링 했느냐, 시리즈로 샘플링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알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거 한 두 가지를 이용을 볼게요. 자, 이게 아까 앞에 했던 회로예요. 이 회로인데 이 회로를 그림만 다시 그린 거예요. 똑같은 회로. 자, 이 그림을 요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R1과 R2를 다 위로 올린 겁니다. 지금 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서 위로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고 R2도 이렇게 위로 올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잘 보면은 이거가 두 개 다 똑같은 회로예요. 똑같은 회로라고. 음. 어떻게 그렸냐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다. 그런데 이 모양을 보면 이 모양이 이게 시리즈처럼 연결이 돼 있잖아요. 두 개가 직렬로 이렇게 요거랑 직렬로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치 이거 따가는 것처럼 돼 있네. 이렇게 션트처럼 연결이 돼 있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리즈하고 션트가 사실상 구분이 없는 거다. 시리즈 션트가 말이 시리즈 션트지 지 멋대로 바뀌는 거니까. 아웃풋 쪽에서는 아웃풋 쪽에서는 시리즈와 션트 구분이 사실상 없다.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인풋 쪽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풋 쪽은 안 움직이는 놈이 딱 버티고 있어요. 놈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하냐, 이거는 이제 딱 정해져 있죠.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인풋은 이 소스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느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느냐로 션트나 시리즈냐가 딱 정해져 버리는데, 이쪽은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소스가 안 붙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함정이다. 이게. 그래서 피드백 모양을 보고 이게 시리즈 션트다, 션트 시리즈, 뭐 시리즈 네 가지 팩트 타입 중에
구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둘 다 똑같으니까. 저기 아웃풋 쪽이 똑같으니까 생긴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입력은 이제 정해져 있고 입력구는 소스와 연결 모양에 따라서 병렬로 연결되면은 션트, 병렬로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스택으로 되어 있으면은 시리즈. 출력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하다. 구분이 불가능한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회로를 뭘로 써먹으려고 이런 짓을 하느냐를 알아야 되겠죠. 전압과 전류 중 어떤 것을 일정한 값으로 제어하고자 하는 회로냐 이게 그 의도를 알아야지 그 의도에 따라서 해석이 됩니다. 이거 신기하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두 회로 사실 두 회로가 아닙니다. 똑같은 회로니까. 이 회로가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똑같은 회로 가지고 이게 둘 다 쓰려니까 이상하네. 자, 똑같은 회로는 이거 답이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죠? 아웃풋이 이게 VS니까 여기가 VS죠, VS. VS면 이제 여기가 VS니까 이 전류가 이제 VS 나누기 R2. 그게 여기 똑같이 흐르면은 VS 나누기 R2에 R1을 곱한 게만큼 이제 걸리고 여기 전압은 여기 VS에다가 이만큼 더하니까 VS 나누기 R2, R1 이렇게 되니까 VS에 1 더하기 R1 나누기 R2 이렇게 되죠? 아웃풋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압이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다르다. 이쪽은 시리즈 자, 인풋은 시리즈입니다. 인풋은 똑같아. 인풋은 어쨌든 요 놈하고 여기 연결된 게 아니고 요거 스택이 돼가지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인풋은 시리즈. 요거는 변하지가 않는다. 커넥션 모양이 시리즈다. 그런데 자, 이 회로의 목표가 뭐냐? 목표. 이 목표는 이 전압이 이렇게 나와요. 이 전압은 이렇게 인풋의 몇 배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도 나오지만 그렇게 나오는 이유를 보면 여기 전류가 인풋 나누기 R2만큼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그 전류가 아주 고정돼서 흐르려면 여기는 이 VS가 나오니까 피드백에 의해서 VS가 나오니까 여기는 항상 스테이블한 전류가 똑같은 인풋 디펜던트 전류가 흘러요. 출력하고 상관없이 그 똑같은 전류가 여기 흐르는 거지. 그러니까 뭐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전류 입장에서는 인풋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예요. 이 전류를 일정하다고 이 전류는 오로지 이거에 의해서 영향이 있다. R1이 뭐 1kΩ이건 2kΩ이건 3kΩ건 뭐든 간에 이 아이온은 변하지가 않는다. 얘 변하면은 전압이 변하는 거예요. 이 전압이 변하고 이거는 이 전압이 정해지면은 이 저항이 정해지면은 여기서 전류를 얼마를 빼가 들라고 해도 이 전압이 변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목표가 틀린 거죠. 이걸 어디다 써먹느냐. 볼티지 소스 역할을 합니다. VO가. 이거는 이 IO가 커런트 소스 역할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쓰겠다면. 그래서 요거는 시리즈, 자 아웃풋이 볼티지니까 시리즈 션트 피드백으로 생각을 하고 시리즈 피드백으로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된다. 왜 이렇게 풀어요? 풀면은 마지막에 뭐죠? 아웃풋 저항이 1 더하기 A 프라임 베타만큼 커지잖아요. 아웃풋 저항이 전류 시리즈면 이거는 아웃풋 저항이 1 더하기 A 프라임 베타만큼 준다. 그 배만큼 그렇게 됐죠 이게. 시리즈 션트면. 그래서 그렇게 나오죠. 왜냐면 이거는 아웃풋 장을 여기서 볼 거니까. 이 아웃풋 장을 볼 거니까. 이거는 여기를 이 전류 이게 얼마나 똑똑한 전류원이냐를 보려면은 이 아웃풋 장은 어떻게 보죠? 요걸 딱 끊고 이렇게 여기를 끊고 이쪽으로 테스트 전류를 이렇게 흘러서 여기 전압이 얼마가 되는지 1, 2에서 요 두 놈의 차이가 그게 이 두 놈의 차이
나누기 이 IX. 이게 이제 아웃풋장이죠. 이렇게 직렬로 된 거 구하려면은 이 전류의 아웃풋장 구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 피드백에 의해서 요 아웃풋장이 작은 걸 기대하는 회로고 이거는 요 전류가 스테이블하게 흐르는 거를 기대하는 회로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해석이 이제 그러면 달라지겠지, 그죠? 그래서 결국 요놈은 시리즈 션트니까 자, 시리즈 션트라는 거는 출력 쪽을 요걸 따다가 이 전압을 따다가 여기 전압으로 피드백이 되는 거니까 R1, R2가 이렇게 따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시리즈 션트니까 션트 쪽 샘플링은 여기 그라운드로 놓아야 그랬어. 그라운드로 놓으면은 R1, R2 병렬이 여기 딱 이쪽에 붙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션트니까 시리즈는 여기를 끊으면 되는 거죠. 끊으면은 R1, R2 직렬로 이렇게 직렬이 이렇게 붙는 거고. 그래서 이제 피드백이 끊겼어요, 이놈이. 그 다음에 요놈은 시리즈 피드백으로 해석했으니까 자 이건 시리즈 피드백 하는 쪽이 어디죠?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 전류 똑같은 전류 흐르니까 I0 똑같은 전류 이 전류를 전압으로 바꾸는 거네요, 그렇죠? 요 R2가 이거는 피드백 팩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저항이 있고 여기가 전압, 피드백 전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 이쪽에 요게 시리즈 시리즈는 오픈하면 되니까 요거 오픈 이쪽에 오픈해서 결과를 왼쪽에다 붙이고 이쪽을 오픈해서 결과를 오른쪽에 붙이고 똑같이 R2네. R2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베타는 여기 전압분에 여기 전압 뭐 아까 이렇게 나오고 여기로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여기 전압으로 되는 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A 프라임 열심히 이제 구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거. 네, 뭐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러면 A 프라임도 있고 베타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결국 차이점은 이거다. 차이점. 자, 이거가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요거 굉장히 많이 보는 회로죠. 레귤레이터 같은 회로예요. 이거 오펜프 회로잖아요, 그냥. 여기 전압에 의해서 전압 뻥튀기 하는 회로니까 개인 회로잖아요. 뭐 요놈은 이제 이것도 이제 쓰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일부러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전류를 고정된 전류를 만들고 싶은 회로를 쓸 때 이 방법을 쓴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같은 회로지만 다른 피드백으로 해석을 해서 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아웃풋 저항이 큰 볼티지 디펜던트, 인풋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를 만들려면 이 방식이 아니고 이 방식으로 만듭니다. 뭐 피모스를 엠모스로 바꿔놓고 마치 이제 이만큼이 하나의 커런트 소스처럼 되게 이렇게 되죠. IO 이렇게 되죠. 여기 커런트 소스, 그러니까 볼테지 디펜던트, 볼테지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 여기가 볼테지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죠. 그럼 여기 어떻게 되죠? 아웃풋장이 아웃풋장이 어떻게 커져요? 커져. 왜냐면 이 전류가 얼마가 흐르게 되냐면은 VS 나누기 R2가 흐르게 알아서 이 게이트 전압이 움직여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로 이제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야 보통 커런트 소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빼는 거.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있다기보다는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요걸 쓰는 거죠. 이렇게. 주로는 이렇게 쓰는데 주로 사용하는 형태 실제로는. 자, 이거의 하나의 다른 또 예를 보면 자, 아까는 인풋 쪽이 시리즈였는데
시리즈 커넥션 at input. 뭐 다른 예를 봅시다. 션트 커넥션 at input. 자, 이거 션트예요, 션트. 그런 볼티지 소스인데 왜 션트? 아까 얘기했죠? 이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아요. 이거는 이거와 똑같으니까. 연결 상태가 중요하다. 연결 상태. 션트. 션트. 소스하고 연결된 게 션트다. 회로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이 회로인데 얘는 아웃풋이 요거가 이렇게 되게 하는 회로고 요거는 사실 이렇게 사용하진 않겠지. 여기 전류가 얼마죠? 그 전류 이 전류 똑같으니까. VS 나누기 R1이죠. VS 나누기 R1이 여기 흐르는. 요 IO가 VS 나누기 R2 잘못됐네. R1인데. 잘못했어요. VS 나누기 R1이라는 일정한 전류를 여기 흐르게 하는 회로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 전류가 아주 스테이블하게 항상 똑같은 전류가 흐르죠. 딱 인풋 디펜던트 전류. 그래서 이 전류가 얼마나 정확하게 흐르냐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리즈 션트 피드백으로 생각하고 이 전압이 얼마나 정확한 거게 출력이 됐냐 하는 거에 위해서 션트 피드백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사실 해보면 돼요. 여러분 똑같이. 실제로는 이런 회로는 안 쓰겠죠. 이런 회로는 안 쓰고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회로고 굳이 이런 인풋 디펜던트 전류원 이런 걸 만들려면은 이렇게 만들겠지. 이렇게 전류원처럼 쓸 수 있게 드레인에서 빠져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앞장에 있는 회로고 아니면은 이거 션트 그러니까 걸로 가는데 네. 뭐 아니면 똑같은 회로인데 저항 없으면 이렇게 저항 없으면 이렇게 커런트 리시버, 커런트 볼티지 컨버터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한 10분 정도 지금까지 질문 있나요 혹시? 어제보다 진도가 훨씬 빠르죠. 그러면 지금 11시 8분이니까 11시 20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질문 있네. 션트 입력 전압이 어떻게 나오잖아요. 션트 입력 전압이 나눠진다. 무슨 말이지? 어, 션트 입력 전압이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지? 우리가
이럴 수가. 그동안 그냥 괜히 떠들었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자 이제 들리죠? 자, 션트 피드백으로 우리가 해석하겠다라는 얘기는 이걸 이대로 놔두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를 우리가 피드백으로 하기 전에 그냥 오펜포 피드백 한 것처럼 해석하려면 쉽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VS 나누기 R1, 그다음에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그 전류를 R2에 곱하면 여기 전압. 그래서 여기 아웃풋 전압은 뭐 그냥 어떻게 나온다 금방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굳이 그동안 여기서 배웠던 피드백 어널리시스를 사용해서 구하겠다 하면 우리가 A 프라임을 구해야 되고 베타를 구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최종 출력은 A 프라임 나누기 1 플러스 A 프라임 베타 이런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했던 걸 그냥 그대로 이용해서 하겠다는 얘기 복잡하게 굳이 하겠다는 얘기는 이거 여기다 놔두면 안 되고 바꿔야 돼요. 왜냐면 션트 피드백처럼 션트 피드백은 이제 전류고 전류원으로 나와야 되니까 전류니까 R1은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그다음에 R2는 션트니까 이거를 션트 샘플링이니까 이쪽을 그라운드 놔두고 이쪽 그라운드 놔두면은 R2가 여기 붙고 여기도 R2가 붙고 이렇게 여기가 A 프라임 이놈이 A 프라임이에요. 요 A 프라임으로 이 IS 분의 VO를 구한 게 A 프라임이고 베타는 여기 전압분에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한 게 베타고 그래서 A 프라임하고 베타를 구하면 이거 구할 수 있겠죠. 이거 구하면 이게 뭐냐면은 요 IS 분의 VO예요. 근데 이 IS가 뭐냐? R1 분의 VS겠죠. 그래서 그 환산해서 또 가면 최종적으로 VS 분의 VO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질문에서 그러니까 저 입력 전압이 어떻게 나눠지나요? 자, 입력 전압으로 하지 않는다. 전류로 한다. 션트로 우리가 해석하려면 전류원으로 바꿔놓고 한다. 네. 자, 그러면 한 20분 정도에 다시 보는 걸로 합시다. 예. 그 질문이 또 나와 있네요. 자, 이상적인 전압 증폭기는 출력 저항이 0에 가까워야 하는데 전압 증폭기를 설계할 때 이득을 높이기 위해 출력 저항을 높입니다. 이때 이상적인 전압 증폭기에서 멀어지는데 불가정의 유일한 크기의 저항이 있을 경우 대원들에게 앰프 설계 시 이득의 제한이 있다고. 자, 어, 어제 배웠던 거 중에 증폭기가 두 가지가 있죠. 증폭기가 폴디드 캐스코드 그거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자 이상적인 전압 증폭기는 출력 저항이 0에 가까워야 됩니다.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전압 증폭기 설계할 때 이득을 높이기 위해 출력 저항을 높입니다. 그렇죠? 요 왜 이렇게 할까요? 요거는 어려우니까 그래요. 출력 저항이 0을 만들면서 하는 게 당연히 제일 좋은데 우리가 어제 배웠던 폴디드 캐스코드 OP앰프 그다음에 그냥 트랜지스터 5개짜리 OP앰프 이건 출력 저항이 큰 걸로 이득을 높이는 겁니다. 그거는 출력에 저항 로드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개인이 훅 떨어져 버려요. 출력 저항이 작아져 버리니까. 캐패시터 로드가 붙어 있을 때 쓰는 OP앰프들이에요. 그놈들이. 그래서 이상적인 전압 증폭기가 아닙니다. 어제 배운 것들이. 어제 배운 것들 중에 그나마 저항 로드를 드라이빙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이것도 출력 저항이 크죠, 당연히. 근데 다 크지만 여기에 로드가 이제 저항 로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저항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DC 저항하고 병렬로 연결돼서 개인이 훅 떨어져 버리는데 여기 개인이 아마 한 50 이렇게 설계를 해도 한 5 이렇게 5나 뭐 거의 얼마 안 되게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도 요 앞에 게 살아 있으니까. 이 투 스테이지 앰프는 개인 1 곱하기 개인 2잖아요. 앞에 게 살아있어요. 앞에 한 2, 30이 살아있고 뒤에 거가 뭐 한 1에서 2 떨어져도 조금 살아있기 때문에 한 4, 50 정도로 살아있으니까
저항 로드를 드라이빙 할 때는 그나마 이 투 스테이지 앰프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개인이 큰 이유가 인풋 단의 GM에다가 출력 단의 저항이 캐스코드로 돼서 이게 엄청나게 커서 개인이 큰 건데 여기다 저항 로드를 달면은 이게 확 떨어져요. 그래서 개인이 엄청나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항이 붙는 OPM, 저항이 붙어 있는 응용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OPM입니다. 단지 우리가 많은 집적회로에서 응용해서 캐패시티브 로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OPM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적인 OPM프라고 아까 저기 말을 했는데 그거는 여기 말하는 이상적인 OPM프는 실험실에서 쓰는 여러분이 실험실에서 쓰는 OPM프예요. 그거는 아까 그런 OPM프 다음에 맨 뒷단에 인풋 저항이 되게 낮은 아웃풋 스테이지를 또 달아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된 OPM프예요. 그 OPM프가. 맞아요. 이득 제한이 있습니다. 네. 출력 저항을 높이고 출력 저항이 그러니까 저항을 달려면은 다른 걸 써야죠. OPM프를 적어도 2 스테이지 또는 3 스테이지 앰프를 써야겠죠. 3 스테이지 앰프는 아마 오늘 오후에 배울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자, 2 스테이지 앰프 말 나온 김에 한번 더 봅시다. 이 2 스테이지 앰프 또 얘기할 거예요. 또 얘기하는데 이제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태로 얘기할 겁니다.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다른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해. 자, 이 투 스테이지 앰프를 다시 쓰면은 이제 이거죠, 이거. GM, RO. 요게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 게인이고 GM, 2RO, 두 번째 스테이지 게인. 여기에 CC가 붙어 있고, 이렇게. 요거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 지금 밀러캡인데 밀러캡이 마이너스 게인이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이에요. 보면은 션트 피드백이다. 그렇죠. 그림을 다시 그리면 요걸 다시 그리면 요 GM 인풋이 들어가고 GM1, R1인데 이건 GM1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거니까 전류원이니까 전류원. VIGM1이라는 전류고 그거는 어떤 전류원 IS라고 생각하면 자 이렇게 되면은 션트 커런트 투 볼티지 앰플리파이어 션트 피드백이죠. 션트 피드백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훨씬 복잡하지만 어쨌든 그 해석을 다 하지는 않겠고 그러면은 뭐 결국 션트 피드백으로 해석하려면 뭐 어떻게 되죠? 여기 요 요게 피드백 팩터니까 션트니까 션트 샘플링은 이제 그라운드로 넣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로딩 이펙트를 잡동사니를 앰플리파이어 회로 안에도 보내기 위해서 이쪽에 떼고 그라운드에서 여기로 보내고 이쪽을 떼고 그라운드에서 이걸 여기로 보내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CC가 이렇게. 그리고 베타는 여기에 전압 들어갔을 때 전류가 얼마나 흐른지 이게 커런트 투 볼티지 앰플리파이어니까 베타는 볼티지 투 커런트로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럼 이거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 팩터가 SCC다. 그래서 요 앰플리파이어 A 프라임하고 베타하고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인풋 전류 전압 이렇게 지금 요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해석 뭐 다 필요 없이 그럼 이 부분에 지금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쓰면은 그냥 이렇게 썼어요. 똑같아요. 풀면 이렇게 나와요. G2로 G1, G2 이렇게. 그러면 이제 G1, G2의 오메가 P1, 오메가 P2는 이제 요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풋 전류분의 IS분의 VO를 구하면 IS분의 VO를 구하면
IS분의 V로 보면 IS 곱하기 Z1 그 다음에 이제 GM2를 곱하고 그렇죠? GM2 전류가 Z2로 부르니까 Z2를 곱하고 세 개를 곱하면 개인이죠. I분의 V I분의 V가 개인이 GM2, Z1, Z2 그러니까 G1, G2는 사실은 GM2, R1, R2 곱하고 폴 두 개. 그러니까 이거 까만 거, 이 까만 라인이 오픈 루프 게인에 해당합니다. 까만 라인, 이 까만 라인이 요게 이 까만 라인이 오픈 루프 게인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 아까 피드백에서 배웠죠. 피드백에서 피드백 할 때 처음에 피드백을 하면 요거 요 베타에 따라서 베타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이제 베타가 뭐냐면은 캐패시터예요. 캐패시터. SCC라고. SCC라는 거 요거가 있어가지고 베타분의 1은 SCC분의 1이고 그러면 SCC분의 1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요 라인이 요게 아니고 베타가 이건 상수인데 요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거다. 이렇게 20D per decade 내려오는 이런 그림이다.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렇게 해서 이것보다 크냐 작냐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SCC분의 1을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쭉 그어놓고 클로즈 루프 게인은 이거고 이게 2라고 밑에 이게 2라고 이거 비교해가지고 네? 2라고 이거 비교해가지고 요 밑에 요 오른쪽 게 클 때는 SCC분의 1이 되고 이게 클 때는 A0가 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똑같이. 그러면 A0 여기가 A0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A0. 여기서는 밑에 있으니까 SCC. 그림이 이렇게 되죠. 빨간 거. 이렇게. 자, 이거 보면 이 폴 스플리팅이 왜 일어난지 알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여기로 갔고 어떻게 보면 이놈이 이제 여기로 간 거예요. 이게 폴 스플리팅이라고 저 어제는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그게 왜 일어났냐? 요 캐패시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어제 해석했던 걸 생각을 하면 그 캐패시터 이 CC로 전류가 샜을 때를 전류가 새 가지고 그게 연결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거에 의한 영향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두 임피던스의 병렬 연결에 해당. 이것도 이제 말이 되죠. 왜냐하면은 단위가 인풋분의 이게 지금 i분의 v잖아요. 단위가 저항이죠. 단위가 저항. 단위가 임피던스예요. 단위가 임피던스. 그러니까 오픈 루프 게인 이게 임피던스다. 요거 까만 거. 요게 어 원래 OP앰프 원래 앰프를 통한 임피던스고 전류가 이 IS가 흘러서 여기 전압으로 나오는 임피던스에 해당하는 거고 I분의 V. 요 피드백을 통해서 흐르는 임피던스에 해당한 게 요 놈이에요. 그래서 이 두 임피던스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신호 패스에 병렬로 연결되면 작은 것보다 작으니까 작은 것보다 작은 거 라인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보려고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밀러캡 CC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어제 형태로 해가지고 CC로 해가지고 뭐 두 번째 폴의 위치 두 번째 폴 위치가 어제 얼마였더라? GM, P, CC. 요게 두 번째 폴이었나? 아니다. C1 더하기 C2 뭐 이런 거였네. 어제. 폴. 두 번째 폴 위치. 이렇게 어제 첫 번째 폴 밀러캡에 의한 폴, 두 번째 폴 위치가 그래가지고 설계를 얼추 이렇게 핸드 애널리시스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결국은 요게 SCC분의 1이니까 SCC분의 1이니까
GM1을 곱한 거 이제 볼테이지로 임피던스 말고 이제 출력 전압을 바꾼 겁니다. GM1을 곱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CC 값에 따라서 요게 이제 SCC 분의 1인데 이게 이제 CC가 크면 클수록 이제 이 쉬프트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클수록 내려옵니다. 언제까지 내려오면 될까요? 언제까지 내려오되면 페이즈 마진이 충분히 될 때까지. 결국 이 두 번째 폴이 이렇게 하면 두 번째 폴이 이제 이렇게 여기 스플릿이 되죠. 넘어가죠. 이렇게 점점 더 가요. 점점 더 간다. 더. 여기 폴은 이쪽은 당겨지고 이쪽은 밀어지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폴이 첫 번째 폴에 비해서 충분히 멀어질 때 어느 정도까지 멀어지냐면 밴드위스 제로 크로싱 한 밴드위스 비슷하거나 뭐 더 멀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계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건 좀 다른 방식으로 기하고 요거는 우리 투 스테이지 앰프가 결국 션트 피드백이 요 안에 들어있는 거에 해당한다. 앰프 션트 피드백 요거를 션트 피드백으로 한 게 아니고 요거 아니고 요 안에 있는 로컬 피드백이 션트 피드백이다. 자, 이제 오실레이터 쪽으로 가볼게요. 오실레이터는 사실 우리가 스테빌리티 체크를 할 때 미리 좀 본 겁니다. 똑같은 페이지인데 자, 오실레이터는 이 오실레이터라는 거는 일부러 언스테이블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실레이터는 시그널 제너레이터이기 때문에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인파를 말하는 거예요. 입력을 주지 않은데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입력을 주지 않는데 이런 게 나와야 되려면은 이게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는 페이스 마진이 0도 밑으로 가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네. 그래서 이 피드백 시스템을 떠올리면 어떻게 하면은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느냐. 이때는 안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점점 이렇게 증폭이 돼서 나가다가 어느 순간은 이제 증폭이 안 되죠. 증폭이 안 되게 이렇게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게. 스테디 스테이트로 왜냐면 이게 점점 개인이 1보다 크니까 한 바퀴 돌 때마다 점점 증가하다 더 이상 증가 못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왜냐면은 이 앰프가 입력 대비 출력이 항상 리니어하게 나오지 않고 입력 V5로 보면 개인이 여기 크지만 스몰 시그널 개인이 크지만 이게 좀 꼬부라지잖아요. 이렇게. 서플라이 볼티지가 여기 있을 거니까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스럽이 크지만 인풋이 조금 움직일 때는 크지만 인풋이 이만큼 움직이면은 결국 이펙티브한 슬롭은 요거잖아요. 슬롭이 작아져요. 개인이 작아집니다. 개인이 작아져. 더 작아져요. 점점. 이게 클수록 인풋이 클수록 출력이 개인이 큰 개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몇 바퀴 돌면서 점점 커질수록 개인이 알아서 작아집니다. 언제까지? 1이 될 때까지. 1이 될 때까지 작아지는 그 지점이 스테디 스테이트 오실레이션 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난리니어리티를 이용한 거죠. 난리니어리티. 커브가 난리니어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는 난리니어리티 이용해서 오실레이션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실레이션 조건이라는 게 사실 뭐 뻔합니다. 여기 얘도 루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피드백 다음에 오실레이터가 나오는 게 얘도 루프가 있어가지고 루프를 만약에 끊고 여기에다 입력을 이걸 줬을 때 똑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 그게 오실레이션 조건이다. 그래서 이제 바크하우젠 크라이테리언인 게 입력을 주면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게인이 1이다. 1. 요 조건이 있어요. 한 주파수에서만.
한 주파수가 아니고 DC에서도 1이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겠죠. 한 주파수에서만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요거를 이제 맞추면은 오실레이터가 되는 거죠. 요 일되게 만든 건 쉬우니까. 이거 만든 건 쉬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요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똑같은 얘기죠, 이거. 위상이 0도 차이가 나고 개인은 1이고 똑같다는 얘기. 아니면 우리가 네거티브 피드백에서 할 때는 페이즈 마진을 봤는데 페이즈 마진은 이제 180도 시프트된 그때의 개인이 1이라고 했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네거티브 피드백을 여기서 해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마이너스를 하나 깔고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이고 거기에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이제 플러스 1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인풋하고 아웃풋하고 똑같다. 페이즈가 인풋에서 아웃까지 페이즈가 시프트가 되면 180도가. 얘도 마찬가지로 한 주파수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 주파수에서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한 주파수에서 이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개인을 이렇게 일로 맞추지 않고 1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점점 증폭되게 만든 겁니다. 점점 증폭이 되게. 그러면 나중에 1이 될 거니까 정확히 1이 될 거니까. 왜냐면 1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불가능하니까. 일부러 좀 크게 만들어 놓고 1이 알아서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니어리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방법 중에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 중에 이용하는 거는 폴 3개짜리 네거티브 피드백. 그러면 폴 하나당 90도 시프트니까 3개면 토탈 270도 시프트가 되니까 그렇죠? 토탈 3개면 그러면 180도 시프트한 포인트를 지나네요. 지나요. 180도 시프트한 포인트가 지났는데 그때 페이즈 마진이 0도가 되게 하면은 그러면 오실레이터가 만들어지겠죠. 폴이 3개가 있어야겠다. 최대. 아니 적어도 3개. 그 180도 페이즈 마진 0 만들려면 2개까지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 요 2차 이건 폴이 2개예요. 폴이 2개인데 여기다 부호를 여기 원래 플러스여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만들면 돼요. 마이너스로 만들면 폴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폴이 요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요 위치에 있으면은 오실레이터예요. 오실레이터. 여기 오른쪽에 위치했으면 그러면 커집니다. 진짜 커져요. 이렇게 커져요. 근데 언제까지 커질까요? 되겠죠? 이렇게 요 될 때까지 커져요. 이렇게 알아서 요 되면 요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되죠? 시점이 되면 얘가 요 위치에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얘가 요 왼쪽으로 가서 여기 딱 붙어 있어요. 그 스윙 폭에서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이런 시스템 만들려면은 뭐 OPM프들, 뭐 캐패시터들 뭐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복잡한데 요번에는 오늘은 이제 요 얘기는 안 하고 요 앞에 거 얘기만 좀 할게요. 제일 쉬운 거. 링 오실레이터지, 링 오실레이터. 링 오실레이터 오실레이션 하는 거 알잖아요. 이노드, 이노드, 이노드. 똑같은 거 3개가 있네. 3개. 3개가 폴이 3개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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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마이너스. 다 합해서 마이너스. 위상이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의 폴 3개짜리.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의 폴 3개짜리 해당합니다. 요 인버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인풋분의 출력이 마이너스 1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180도인데 180도인데 여기에 딜레이가 있어요. 딜레이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니까 인풋이 움직이면 출력은 이렇게 해서 딜레이가 이건 딜레이가 있어요. TED TED가 있어요. 근데 요 세 단을 했으니까 세 단을 하면 자 링 오실레이터 이거 오실레이션 하나예요. 이거 2개 3개 3개 오실레이션 해요. 2개는
하나지. 1, 0, 1 끝이니까. 얘는요. 얘 0.5 주면 0.5인데. 이거 자, 얘 안 해요, 둘 다. 왜 안 하느냐? 뭐, 한 주파수에서 정확히 딱 하나의 주파수에서 인풋분의 출력이 1이 돼야 된다. 주파수에서 1이 된다. 이놈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얘는 보자 이거지. 되는지. 이건 이제 되죠. 되는데 이제 봅시다. 어떤 주파수 되는지. 그래서 한 단이 180도 시프트 됐는데 추가로 딜레이가 있으니까 파이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인버터 한 스테이지를 모델링하는 게 180도 더하기 파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죠. 왜냐면 요 스윙 폭은 똑같으니까 1010이니까 똑같이 1010이니까 1010이니까 스윙은 1분의 1이니까 인풋분의 무슨 개인이 딜레이만 보면 180도에 추가 파이 세 단이니까 그러면은 세 단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360도는 이제 한 바퀴니까 날아가고 180도 더하기 180도 더하기 3파이가 0도면 되겠죠. 360도 그러면 요 3파이가 180도면 되니까 3파이가 180도면 파이가 60도. 자, 요 딜레이가 60도일 그 주파수에서 오실레이션이 일어난다. 이 딜레이 한 단의 딜레이가 60도라는 거는 6단 딜레이면은 360도니까 요 인버터가 딜레이가 TD면 6배의 TD에서 오실레이션 주파수가 나온다. 10, 10 왔다 갔다 이렇게. 딜레이 하나, 둘, 셋, 뒤집어져서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6개잖아요. 그래서 6개 나온다. 6개. 자, 이 두 가지는 오실레이션 안 한다고 그랬어요. 바카우슨 크라이테리언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뭐 오실레이션 안 해요. 안 하는데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나 가지고 일단 하기 전에 이걸 다시 한번 봅시다. RLC 요 임피던스를 보면 요 임피던스가 오메가 제로라는 주파수에서는 요거 두 개 병렬이 무한대니까 R만 보이겠죠. R. 그래서 R이라는 게 보이고 임피던스가 각도는 0도. 이걸 기점으로 고주파는 저로 여기로 흐르니까 다 이쪽으로 새니까만이 임피던스가 작아지고 캐패시티브하고 이쪽은 인덕티브하고 캐패시티브 한다는 얘기는 페이즈가 90도만큼 뒤에 나오니까 이렇게 되고 인덕티브 하면 페이즈가 90도만큼 앞에 나오니까 이렇게 되고 자 요거가 지금 이제 페이즈까지 같이 봅니다. 이렇게 되면 놓고 이제 해봅시다. 인버터 하나로 만들 수 있는지 인버터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 사실 인버터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배웠어요 이미. 이거 배웠죠 이거. 이거 오실레이터잖아요. 인버터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인버터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를 보죠. 이게 이 인버터는 GM, R, VI, VO, R로 뭐 이게 인버터잖아요. 이게 인버터. 이게 올라가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일단 인버터를 이런 식으로 모델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인버터가 모스 트랜지스터가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회로는 이제 이렇게 모델링 됩니다. 오른쪽으로. 근데 요 부분은 이미 했죠. 앞에 전류가 들어갔을 때 이 임피던스에 전류 들어가면 전압이 나오니까 요 모양하고 똑같이 나와요. 요 모양. 이 모양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페이즈가 2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데 요거 이제 요 방향이 요거니까 인버터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으니까 180도만큼 더 추가를 하면 0도가 아니고 180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270도. 이게 인풋분의 출력 이렇게 되고
어, 자, 요거를 이제 다시 모델링을 하면 사실 이게 그라운드가 여기 있으니까 얘도 이제 그라운드를 찾으면 이제 이게 그라운드 여기 안 움직이는 점이 이거니까 여기가 여기니까 요거를 인버터가 사실은 요만큼 드라이빙한 걸로 표시하면 그게 이거고 따져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쪽이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제 반대로 나오니까 이 반대로 나오는 어떤 전압이 있다 치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나오고 여기가 V1이고 V1이 인버터에서 입력을 해요. 이렇게 모델링이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회로는 다시 모델링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바하카우젠 크라이테린이 만족하는 거 봅시다. 끊고 여기다 입력을 주고 여기다 출력을 보는 거예요. 여기 입력분의 출력. 그게 어떤 한 주파수에서 정확하게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입력 주고 V2를 구한 게 요 앞에 요거고 요 했죠 요거 인버터 요 인버터 요거 한 거고 그거에 C1, C2 뭐 이거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위상이 반대로 된 게 있네요. 위상이 반대로 되니까 또 180도를 더하면 여기다가 더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이거예요. 요게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개인이 1이 되면 돼요. 특정 주파수에서 1이 되면 자, 특정 주파수에서 개인이 1이라는 얘기는 어떤 주파수에서 매그니튜드도가 1이고 각도가 0도 이렇게 되죠. 이게 중요하다 이거. 매그니튜드 1 되는 건 이거 어렵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좀 내려온다고요. 왜? 지금 알아서 내려와요. 이렇게. 난리니어리티 때문에 내려온다. 스윙 폭이 커지면. 얘는 어느 순간 여기에서 0dB로 나옵니다. 개인이 1이 돼요. 개인이 1이 되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0도가 있다는 거. 0도. 그래서 이 지점에서 오실레이션이 일어난다. 이거가 LC 루트 LC분의 1, 스퀘어 루트 LC분의 1. 이거 두 개. 요거 곱하기 요거 분의 1이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콜피치 오실레이터를 바하카우젠 크라이테리언으로 한번 이해를 해본 거예요. 요거 사실 오실레이션 안 하죠? 근데 요것도 오실레이션 합니다. 로드가 이거면 얘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이 큰 거는 이건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어느 순간. 중요한 거는 그 거기서 0도가 있다는 거지. 그 한 주파수에서 개인이 1이고 페이즈가 0도인 그게 있냐가 그 딱 한 주파수에서만 있어야 오실레이션을 합니다. 밑에 요 위 회로는 여기 밑에 있는 회로 똑같은 거예요. 여기 가운데 전압을 여기가 버추얼 그라운드로 해가지고 여기 나눈 거니까 대칭으로. 그래서 이 오실레이터도 사실상 이렇게 루프로 돼 있는 것 같은 거다. 자, 이 세상 모든 오실레이터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렇게 안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오실레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만족해요, 전부 다. 아닌 것 같아도 아닌 것 같아도 아닌 것 같은데 얘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만족한다. 얘도 아닌 것처럼 생겼는데 그거 사실 똑같다. 자, 오실레이터 중에 이제 마지막 겁니다. 빈 브릿지라는 요거도 되게 이제 잘 만든 되게 신기한 회로예요. 여기는 인덕터가 없다. 인덕터가 없다. RC만 있다. RC만 있고 RC가 직렬로 연결됐고 RC가 병렬로 연결됐고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이어놓은 거예요. 이어놓은 거.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저주파에서는 자, 저주파에서는 직렬 연결된 거죠. 어떤 게 도미넌트하죠? 이의 임피던스가 크니까 C가 있는 거고 고주파 그러니까 저주파에서는 여기서는 임피던스 얘가 크니까 얘가 있고 C가 임피던스 크니까 병렬이니까 R만 나와요. 이렇게 저주파에서는 CR로 연결이 돼 있고 고주파에서는 C가 이제 붙어버리니까 얘는 R만 남아 있고
얘는 붙어버리니까 이제 C가 더 도미넌트하죠. 저 장으니까. 저주파는 CR, 고주파는 R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놈의 페이즈를 보면 인풋분의 아웃풋, 이 페이즈를 보면 저주파에서는 90도가 플러스 90도예요. CR 여기 약간 인테그레이션 돼가지고 CR이고 저 고주파에서는 RC가 돼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입니다. C가 도미넌트예요. 여기 실제로 풀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풀어보면 나오는데 인풋분의 출력이 이상하게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요거가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0도를 지난다. 0도를. 이 0도를 지난다는 특정 주파수 하나에서 0도가 나오는 게 있다. 그 이 주파수에서 개인이 얼마가 될까요? 그거가 중요하겠죠. 그 주파수에서 개인이 이것을 구해보면 그 주파수에서 이거 없어지니까 두 개가 이거 없어지고 3분의 1이다. 이거 1보다는 작네. 0dB가 이거 지금 밴드 패스 필터인데 여기 밑에 있어요. 이렇게 1이 안 돼. 3분의 1이야. 요 주파수 찾았는데 딱 있는데 3분의 1짜리가 나오니까 3분의 1이면 이걸 올리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올린 겁니다. 3배짜리. 요 오피앰프가 요 입력분의 출력 VI분의 VO R1과 R2 B에 따라서 이게 난이볼팅 앰프입니다. 난이볼팅 앰프 컨피규레이션이니까 인풋분의 출력을 3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개인이 이거예요. 1 더하기 R1분의 RF. 요놈이 2가 되면 되겠네. 2가 되면 3 나와요. 3보다 좀 더 크게 만들어야죠. 왜 3 더 크게 하죠? 3보다 커야 점점 증폭이 될 거니까.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크하우젠 크라이테리언을 만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이으면 된다. 이게 비니 브릿지 오실레이터입니다. 여기서 페이즈 0도짜리가 나오니까 거기서 개인이 몽땅 개인을 이제 3배 이상으로 올리면 배사각품이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는 주파수가 얼마죠? 주파수가 아주 되게 예쁘게 나와요. 주파수가 요 오메가 제로 요때가 RC분의 1이다. 요게 RC분의 1 주파수로 오실레이션 해요. 그러니까 되게 딱 클리어하게 이렇게 나오죠. 아까 거는 이제 스퀘어 루트 LC분의 1이었고 LC가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직접 회로에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이거 잘 안 쓰고 싶은데 얘는 이제 RC니까 좋잖아요. 자, 지금까지 질문 있나요? 오전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는 이제 멀티 스테이지 앰프를 하겠어요. 좀 빨리 했는데 다 알아듣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전자 학부 뭐 고학년쯤 되면 많은 부분을 커버했을 겁니다. 질문 없으시면 오전은 이걸로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도 괜찮고 아니면 오후 시작할 때 그때 이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그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1시 반, 네, 1시 반이에요. 네. 질문? 네. 자, 오후에 봅시다.